저는 22년 동안 제 얼굴을 향해 꽂히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맞받아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더 참으면 되지. 그렇게 넘긴 말들이 어느새 제 가슴 한복판에 박힌 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결혼 22년 차, 아이 셋을 키웠고 남편은 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남들 보기에 부러울 것 없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느낍니다. 누군가 제 숨통을 아주 조금씩 조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제 시어머니 조옥자 권사님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점잖고 교양 있고 말투도 부드럽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 잘하는 권사님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말 속에는 늘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교회 식당에서였던 일입니다. TV 뉴스에서 고부 갈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는 사연이었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친정 기운이 세면 며느리도 당돌하더라. 그리고는 제 얼굴을 슬쩍 보셨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압니다. 그 시선이 저를 향한 것이라는 걸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들 웃으며 넘어갑니다. 아이고, 권사님도 참. 그렇게 분위기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오늘도 나는 시험대 위에 올라섰구나. 명절이면 더 심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은 체면을 중히 여겨. 며느리는 집안 기운을 받쳐줘야 해. 딸은 친정 담고 아들은 집안 담는다더라. 말은 두루뭉술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늘 같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에 아직 완전히 속하지 못했다는 메시지. 저는 결혼 당시 반대를 무릅쓰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직장 여성, 집안일보다 약국을 선택한 며느리. 어머니가 원하던 얌전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애썼습니다. 명절 음식은 제가 도맡아 했고 어머니가 주시는 반찬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성적표도 제일 먼저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말은 늘 돌려서 저를 겨냥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들 복은 타고났네. 며느리 덕은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웃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22년을 산 게 아직도 외부인이라는 뜻일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투를요. 엄마는 원래 저래. 그냥 흘려. 그 말이 저는 더 서러웠습니다. 흘리라는 말은 결국 제가 감당하라는 뜻이니까요. 아이들 앞에서도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손주들은 다 아빠 닮아서 똑똑해. 그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로 남게 될까? 참고 사는 엄마? 아니면 자존심 없는 엄마?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집안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사촌 형님이 제 약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영이는 요즘 약국 잘 된다며?
그 순간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너무 바깥일만 하면 집안 기운이 세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늘 기운을 빼앗는 존재였구나. 그날 밤 남편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힘들게 살아왔어. 이해해. 그 말이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이해. 그 단어는 늘 저에게만 요구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2년 동안 쌓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정 기운, 집안 체면, 아들 복.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왔습니다. 약사로 일했고, 새 아이를 키웠고, 남편과 함께 버텼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아직도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며 저를 힐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게. 그게 마지막으로 평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약국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기 세무서 앞인데요. 혹시 김태훈 씨 보호자 되십니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약국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청진기를 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니지. 아니어야 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동안 머릿속에 어머니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안 기운이 약해지면 탈이 난다. 그 말이 귀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 일이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병이 우리 가족의 22년 침묵을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시작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이 암이라는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한가운데가 얼음처럼 식어버렸습니다. 응급실을 지나 검사실로, 검사실에서 병실로 옮겨지는 동안 의사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암 2기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말들은 제 귀를 통과했지만 제 정신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제 손끝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강해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남편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요즘은 암도 병이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짙은 남색 코트를 입고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우리 태훈이 내가 뭘 했니?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뭘 했다는 걸까요? 의사 설명을 듣고 난 뒤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검사를 위해 나갔고 저와 어머니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안 기운이 약해지면 탈이 난다더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며느리 기운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그 말은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22년 동안 돌려서 하던 말이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꽂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이 상황에서 할 말인가요? 어머니는 제 표정을 읽지 못한 채 덧붙이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고생이 많았잖아. 사업도 힘들었고 몸도 상하고. 그 말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집안이 약해졌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아들의 병 앞에서도 누군가를 탓해야만 마음이 놓이는구나. 어머니. 제 입에서 처음으로 차분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실만 말한 거야.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기운이 바뀌는 법이니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 말은 영원히 진실이 되어버린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수술 잘 될 거야.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씁쓸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보호자 침대에 앉아 묵주를 돌리며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느님, 우리 집안 장손 지켜주세요.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를 지켜줄 사람은 누굴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 기운이 약해서. 그 말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22년 동안 쌓인 평가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사이를 낳았을 때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친정 닮는다더라. 둘째도 딸이었을 때는 더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집안대는 아들이 이어야지. 그리고 막내가 아들로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안이 바로 섰다. 그때도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호흡이 거칠어질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 병이 누구 탓입니까? 스트레스, 과로, 유전, 그 모든 것을 떠나 왜 이 순간까지도 저는 피고인처럼 서 있어야 합니까? 수술 당일 아침, 남편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나 믿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영아.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옆에서 잘 챙겨야 한다.
아들이 약해진 건 며느리 책임도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벽을 향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병과의 싸움만이 아니라는 것을 22년 동안 참고 넘겼던 말들이 오늘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정면으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처 대신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곧 우리 가족의 오래된 균열을 완전히 드러내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그날 전을 붙이다가 남편 대신 제 결혼을 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는 소리 속에서 제 속도 같이 끓고 있었습니다. 설 명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유증으로 오른쪽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일시적 편마비일 수 있다고 했지만 저희는 그 말을 붙잡고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 전통은 병보다 강했습니다. 어머니는 전날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제사는 제사지. 조상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수술받은 지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제사가 먼저입니까? 결국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동태, 소고기, 나물, 밤, 대추. 제 몸도 피곤했지만 남편은 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냥 조금만 해. 남편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손목이 저려왔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작은 물집이 잡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며느리입니까? 노동자입니까? 시댁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주들은 세배 연습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왔니? 그 한마디에 감정은 없었습니다. 음식을 상에 올리며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려다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서 행주를 빼앗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흉내는 내네. 그 말이 제 귀를 뚫고 심장에 꽂혔습니다. 흉내. 22년을 흉내로 살았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접시를 헹구고 계셨습니다. 아픈 아들 대신 제사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래도 며느리면 해야지. 그 말에는 감사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의무만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람입니까? 집안 기능입니까? 남편은 부엌 문턱에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닦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저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피곤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혼하면 나는 자유로워질까?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했습니다. 22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아직도 흉내입니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막내는 아직 대학생입니다. 둘째는 취업 준비 중이고 첫째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가면 이 아이들은 어떤 말을 듣게 될까? 엄마가 집안 기운을 못 받쳐줘서 그 말이 또다시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제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중간에 서 있습니다. 엄마도 힘들게 살아왔어. 그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긁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가 힘들었다는 걸 저도 압니다. 부도, 외도, 배신. 그 상처가 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왜 제 인생을 갉아먹어야 합니까?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친정 엄마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왜 증명해야 하지?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 그 사진 속의 저는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흉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혼 서류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집을 깨뜨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흉내로 살다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곧 더 큰 폭발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 다음 명절이 오기 전 저는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22년 동안 사랑으로 버텼다고 믿었는데 그날 밤 저는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생활로 돌아갔고 집안에는 우리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녁 약을 챙겨주고 물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선영아, 나 할 말 있어.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당신 결혼 반대했던 거 알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그때 많이 힘들었잖아. 그게 단순히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었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더 부잣집 딸을 원했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회사 상황이 안 좋았잖아. 엄마는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사돈을 원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지? 사랑이 아니라 손해였던 건가? 남편은 제 표정을 보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말한 적 있어. 약 사면 뭐 하냐? 집안에 보탬은 안 된다고. 그 말이 제 심장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약사. 저는 제 직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 이 집안에서는 쓸모없는 조건이었습니까?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 후회했어?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그 대답이 곧바로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사랑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선택 실패였다는 걸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래서 22년 동안 저는 늘 평가받았던 걸까요? 집안 기운, 체면, 아들복, 그 모든 말들이 이제야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건이 부족한 며느리였던 겁니다. 남편은 힘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때 말했어. 사돈이 돈이면 자식 인생은 편하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불편한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랑. 사랑은 결혼식장에서 끝났던 걸까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22년 동안 무엇을 증명하고 있었던 걸까?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냉소, 흉내라는 말, 집안 기운을 운운하던 태도, 그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아쉬운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되고 깎이고 시험받았던 겁니다. 왜 이제 말해?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또 말했어. 이럴 줄 알았다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아들의 암이 며느리 선택의 결과였다는 겁니까?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그 말에 뭐라고 했어?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답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당신에게도 방패였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랑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건을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처음부터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된 사랑이 아니라 차선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 엄마의 틀 안에서 자란 아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좋은 며느리가 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곧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그날 제 아이 앞에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저는 22년이 걸렸습니다. 막내 아들의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수술 이후 남편은 여전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겉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용히 넘기려고 했습니다. 성적이 예전만큼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학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저는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치셨습니다. 성적 나왔다며?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은 이상하게도 모든 일이 어머니 귀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는 성적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천천히 점수를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국어는 괜찮네. 잠시 후 수학 점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휴. 그 한숨 소리가 길었습니다. 엄마 닮아서 수학이 약하네.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가 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또 시작입니까?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닮았으면 수학은 기본은 했을 텐데.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재활 치료로 병원에 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를 향한 말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흉내라고 해도, 조건이라고 해도, 기운이라고 해도. 하지만 제 아이를 제 앞에서 깎아내리는 건 다릅니다. 어머니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공부 못해도 인성만 좋으면 되지. 엄마 닮았으면 착하긴 하겠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한다. 아니면 평생 못한다. 아이는 성적표를 접으려 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만하세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뭐라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사실을 말한 거야. 사실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아이의 성적은 아이의 노력 문제지. 엄마 닮아서라는 말로 규정할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너 예민하다. 농담도 못 받아? 농담. 22년 동안 그 단어가 저를 올감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저는 아이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이 자존감 무너지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어른한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참았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한테까지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됐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말을 못해? 그 말은 상처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처 주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노려보시더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며느리가 나를 가르치네. 문이 3개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아이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한마디에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말했구나. 하지만 이게 끝일까? 어머니는 쉽게 물러날 뿐이 아닙니다. 이 집안에서 권력은 늘 어머니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권력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제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이 사실이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우리 집의 균형은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는 말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잠깐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좀 조용해지려나.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져서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손주 앞에서의 공개 충돌 이후 어머니는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엄마가 충격 받으셨어. 그 말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은 늘 제 몫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작은 고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형님이 길에서 길을 잃으셨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시장에서 어머니가 집 방향을 헷갈리셨다는 겁니다. 저는 급히 차를 몰고 갔습니다. 어머니는 파출소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낯설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겠지. 며칠 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어머니 셋이 함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인지 저하가 보입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치 시간이 천천히 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판이 뒤집히는 건가? 그런데 의사가 덧붙인 말이 제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이분은 불안이 매우 심합니다. 오랫동안 긴장 상태로 살아오신 분 같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항상 대비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셨을 겁니다. 그게 뇌를 많이 지치게 합니다. 평생 싸워오신 분 같아요. 평생 싸워오신 분.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단단하던 얼굴이 그날은 조금 작아 보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은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치매라니.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연민. 분명 저는 그분에게 상처받았습니다. 22년 동안 말로 찔렸습니다. 아이 앞에서 모욕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체구의 노인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싸우던 상대가 이렇게 약해질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차 안에서 말없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내가 요즘 이상했니? 그 질문이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금 기억이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했다. 그 말은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도, 친정이 등을 돌렸을 때도 아들 하나 붙잡고 버텼어. 저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부도, 외도, 배신. 저는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 입에서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다 무너질까봐. 그 말이 조용히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들이 방패였던 걸까? 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틀을 지켜야 안심이 됐다. 틀.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틀 안에 아들을 넣고 그 틀에 저를 맞추려 했던 이유. 그게 두려움이었다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움 위에 다른 감정이 덧붙여졌습니다. 불안, 그리고 이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저 상황이었다면 달랐을까? 다음 날 어머니는 손주 이름을 잠시 헷갈렸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싸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 습관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들 뒤에는 공격이 아니라 공포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노가 조금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 병이 이 집안의 마지막 시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그날 시어머니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제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히는 제 이름이 아니라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김태훈. 하얀 봉투 위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그 글씨는 분명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 이후 어머니의 기억은 들쭉날쭉했습니다. 가스 불을 켜두고 있는 날도 있었고 은행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어머니 통장 정리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돈을 어디에 놨는지 모르겠대. 저는 그날 어머니 집 서랍과 옷장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복 보자기 아래 두툼한 통장 뭉치가 나왔습니다. 통장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보험 통장, 적금 통장, 정기예금 통장, 그리고 그 모든 명의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뭐지? 어머니는 방문 밖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뉴스 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뭐가? 태훈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때 어머니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셨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건 준비해 둔 거야. 무슨 준비요? 어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혹시 모를 때. 그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넘겨봤습니다. 보험금 수령인, 예금 만기 수령인 모두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아플 때 돈 걱정 안 하게 하려고. 그 말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는 이미 저희가 해결했습니다. 보험도 있었고 약국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따로 또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엄마가 믿을 사람이 없었어. 그 말이 낮게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일 터지고 나서 나는 항상 대비해야 했어.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예전의 날 선 표정이 아니라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끝까지 변수였구나. 어머니는 제 표정을 읽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은 변해. 돈이 있어야 지킬 수 있어. 그 말이 그분이 평생 붙들고 살았던 신념 같았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믿음도 돈이 있어야 지켜진다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아들을 위해 아들이 혹시 쓰러지거나 며느리가 떠나버려도 살아남을 수 있게 준비했던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안에서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망갈 사람으로 보였을까? 남편은 통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당신 안 떠나. 어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는 안 떠나도 세상은 변하잖아. 그 한마디에 이분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는지 느껴졌습니다. 통제, 비난, 기운 타령,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불안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을까봐, 가정을 잃을까봐, 또 배신당할까봐. 그런데 그 불안이 저를 향해 칼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통장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도망 안 갑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야. 그 말은 끝까지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서 그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서 사람을 찌르는 건 정당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의 권력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왜곡된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통장 중 하나에 최근에 추가 입금된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짜는 제가 이혼을 고민하던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설날 상 앞에서 제 인생을 선언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고. 그 설날은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고 남편은 재활 치료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여느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시험대라는 걸. 상 위에는 제가 준비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혼자 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도왔고 남편도 일부를 맡았습니다. 어머니는 상 앞에 앉아 조용히 보고 계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마디는 하셨을 겁니다. 간이 세네. 전이 두껍네. 흉내는 그만 좀. 하지만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작은 고모, 사촌들,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올해는 내가 준비를 못했네. 그 목소리는 조금 약해져 있었습니다. 순간 모두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작은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며느리한테 맡기세요. 그 말에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가 바로 받아쳤을 겁니다. 며느리가 잘해야지. 집안 기운은 며느리 몫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또 못한다. 저는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제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안 기운, 조건, 흉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가족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참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제 자신 앞에서도 참았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 저를 조건으로 평가하는 말, 더는 듣지 않겠습니다. 거실은 숨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작은 고모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으면서까지 사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반박이 날아왔을 겁니다. 어른한테 버릇없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그래에는 반박도 공격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서 말이 아니라 침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22년 동안 쏟아진 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난 걸까? 아니면 이제 시작일까? 그날 밤 가족들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눈물 나게 했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자는 더 이상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설날이 아니라 우리 집 권력이 이동한 날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어머니의 마지막 고집일지, 아니면 진짜 변화의 시작일지.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손을 처음으로 먼저 잡았습니다. 그 자리는 또다시 병원이었습니다. 설날 이후 몇 달이 지났고 남편은 정기 추적 검사에서 좋지 않은 소견을 받았습니다.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합시다. 의사의 그 한 문장이 22년의 시간을 다시 그 자리로 끌어당겼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의자. 그곳은 참 묘한 공간입니다. 말이 줄어들고 마음이 적나라해지는 곳.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그 말이 이번에는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도를 크게 하셨을 겁니다. 집안 기운을 말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탓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기대 서 있다가 천천히 제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잘못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내가 무서웠다. 그 고백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들이 내 편이 될까봐, 나를 떠날까봐.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돌려서라도 붙잡으려 했다.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두려움이었구나. 집안 기운이니 뭐니 다 핑계였다. 어머니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나는 늘 대비하고 살았다. 남편도 떠났고 친정도 날 밀어냈고 아들마저 잃을까봐. 그 말이 칼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너를 믿지 못한 건 내 죄다. 그 순간 저는 22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흉내라는 말, 조건이라는 말, 아이 앞에서의 모욕. 그 모든 말들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칼을 들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지. 저는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목이 잠겼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려고 이 집에 온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늘 평가받을까봐,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겁으로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 늦지 않았겠니? 그 질문은 권위도 통제도 아닌 한 사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돌려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그래. 안 그러마. 그 약속은 짧았지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한 문장이 우리 둘을 동시에 주저앉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인과응보라면 우리는 오늘 비로소 서로를 마주한 셈이다. 남편이 회복실로 옮겨진 뒤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를 믿겠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잊어버렸지만 말은 달라졌습니다. 선영아, 내 생각은 어떠니? 그 한 문장이 22년 동안 듣지 못한 존중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중간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두려움으로 묶인 가족은 결국 서로를 상처 입힌다는 걸. 그리고 진심은 늦어도 닿는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말은 칼이 되기도 하지만 상처를 꿰매는 바늘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돌려 말하는 독이 사라졌습니다.